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비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있는 조직,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그릇을 좀 키울 수 있는 회사가 무조건 당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대표님, 오늘은 보험업계에서 많이 얘기되는 메리츠 파트너스와 저희 NSB 채널을 꼭 어디가 낫다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직접 보고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나고 유입이 되는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대화해 볼게요. 대표님, 파트너스는 한마디로 뭐 하는 곳이고 저희 NSB 채널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지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메리츠 파트너스가 굉장히 센세이션이지. 투잡과 힘들지 않게 안정적인 소득을 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특히나 이제 경력이 없는 신입 설계사들을 많이 리크루팅을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섞인 건데, 대기업이라는 메리츠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동기들끼리 함께 했을 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같이 좀 이렇게 뭉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투잡의 개념으로 특히 주부들이나 계약직에 있으신 분들이 내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되는 좋은 느낌? 그런 의미로 좀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게 아닌가. 우리 NSB 채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GA 보험 대리점이지. 전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 줄 수 있고, 그에 부합돼서 뭐 전산이라든가 또 상품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최소한의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지의 상품만 제안할 수 있는 원수사와 여러 가지 상품을 내가 공부해서 습득해서 노력해서 제안할 수 있는 GA 보험 대리점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보통 고객들은 메리츠 파트너스의 경우 어떤 경로로 받고 저희 NSB 채널은 어떤 경로로 받을 수가 있는지 이 문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메리츠 대기업은 채널, 영상, 그다음 랜딩 페이지, 포털 사이트 이런데 엄청난 광고, 그 다음에 기존의 DB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수많은 각 지역별로 신입들에게 DB를 주기 위해서 질까지는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 하지만 이 시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들이 최소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 벌어갑니다. 뭐 150만 원 벌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나 타겟팅이 되게 잘 됐다. 우리 NSB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보험 베이스로 SNS나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DB를 생성을 하는 거지. 회사가 만들어주는 DB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교육이라든가 공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노력? 그런 것들은 있어야지만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상담은 주로 메리츠 파트너스의 경우 전화나 카톡으로 저희처럼 온라인으로 하는지 상담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병행하는 것 같아. 전화 상담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대면을 통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는 설계사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물론 온라인 보험 베이스지만 큰 계약이 있을 때는 상담을 나가기도 하고, 클로징 때 청약서를 뽑고 미팅도 하긴 하잖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아. 메리츠 파트너스는 메리츠 화제의 상품을 전략적으로 판매를 해야만 하고, 그 상품이 왜 좋은지를 설득해야 한다면, 우리는 메리츠뿐만이 아니라 전 보험사를 비교해서 정말 암주요 치료비 중에 40대 여성에게 가장 가성비가 어딘지, 어린이 보험 예를 들어 10세 여성 초등학생한테 지금 3대 진단비를 기본으로 했을 때 종합보험이 어디가 가장 추천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 소비자들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보통 메리츠 파트너스를 입사하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초보가 많을 수 있잖아요. 완전 초보가 많지. 그러면은 메리츠 파트너스와 저희 NSB 채널 이 두 곳에서 신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내가 볼 때 그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상품이 최고다. 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얘가 더 저렴한데 얘를 우겼어. 물론 좀 무지한 것도 있었고, 그런 오류만 좀 빠지지 않고 계속 본인이 좀 아름아름 하다못해 네이버나 유튜브만 봐도 아마 분명히 공부가 되지 않을까. NSB 채널에서 뭐 실수라기보다는 시행착오? 성장통은 뭐냐면, 너무 많은 상품을 공부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상품도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이 상품이 있다가 금방금방 사라지고, 그것도 분석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기준을 세웠는데 또 몇 개월 뒤에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약간 이 회사의 이 상품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K사에 뭐가 30대 남성 안보험 1등이었는데 지금은 S사에 이 상품이 또 1등인 거야. 가성비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20년나 90세 만기 건강체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GA의 보험 대리점에 특히나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매출적인 부분이라 내가 가질 수 있는 수입적인 건데요. 월 평균 뭐 얼마 이런 말이 광고에서는 많이 붙던데 실제로 얼마 정도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돈을 아예 못 벌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는 꼭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원수사라서 수수료를 특히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보험대리점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다 주는 건 전혀 아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수수료라는 어떤 테이블과 시책이란 테이블, 원수사마다 계약한 그런 시책들이 짧게는 100%에서 200%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라면 우리 애들 어린이 보험을 농협손해보험으로 했잖아.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 그리고 비교해 가면서 특히 뭐 보험회사 결격 사유가 없다면 가성비도 따져가면서 보상 부분도 따져가면서 중요한 핵심 특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따져봐서 가입하는 게 본인이나 가족한테 유리하듯이 고객한테도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두 곳이 수익이 생길 때 처음에 바로 나는 편인지 수익이 아니면은 이 두 곳 다 시간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한지 차이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원수사는 이제 매출이 안 나면 DB를 준다 하더라도 이제 지인 영업과 DB를 통해서 하는 게 병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대면도 하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건 똑같거든. 씨앗을 뿌리고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면서 줄기가 자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전산도 좀 공부해야 되고, 그거는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내가 이 일을 10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주의보험 대리점이 더 나는 낫지 않을까. 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그릇의 사이즈를 먼저 키워야지 많이 담을 수 있거든. 그게 소득도 되고 자아실현과 어떤 성장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계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뭔가 유리한 거야. 그럼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유리할까 보면 그래도 비교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채널이 낫지 않나 싶은 거지, 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곳에서 1, 2년 했을 때 이거 하나만은 남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거기서 1년을 버텼다는 거는 자기가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살려고 아둥바둥 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해. 남는 거는 어떤 버티는 힘, 지인 계약을 넘어서 생존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검증들을 본인이 느꼈을 거고, 투잡이라 덜 힘들 거야. 실적 압박이나 뭐 출근에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툴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NSB 채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왜 설계사를 해야 되는지, 왜 온라인 보험 영업을 선택을 했는지, 왜 글이 중요한지, 왜 꾸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지식과 정보에 본인의 설계사의 가치관과 생각까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진짜 모소대나무처럼 뿌리에 내리는 시간은 길지만 나중에 그 결과값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지 않을까. 구독자분들이나 어떤 조직을 내가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 질문 3가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 내가 메리츠 파트너스가 맞는지, 우리 NSB 채널에서 어떤 클래스가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해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몇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왜 보험 일을 할 것인가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지 한 달을 할지 1년을 할지 결정이 나거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기대하는 소득이 얼마인가. 근데 기대하는 소득에 부합하려면 반드시 노력의 양이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설계사가 될 것인가를 기준과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 뭐 친절한 설계사, 일 잘하는 설계사, 상담을 잘하는 설계사, 고객을 만족해 주는 설계사, 혹은 계약에만 급급한 설계사가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나의 브랜딩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혹은 유튜브로 바라보는 구독자들, 글로 바라보는 지나가는 고객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루하루가 단단해지고 완성되어져 갈 것 같아.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대표님께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결국은 보험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회사를 잘 골랐으면 좋겠고, 당장 돈이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비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있는 조직,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그릇을 좀 키울 수 있는 회사가 무조건 당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또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윤꼰대 채널에서 다루고 싶은 궁금한 점이나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